환영한다, 제군들. 나는 도브스, 갱단 정보 분석 담당관이다. 기록 시작. 보안 등급 A3. 오늘 브리핑 주제는 나이트시티 활동 중인 주요 갱단 7개 조직. 이건 단순한 갱 프로파일이 아니다. 현장 요원들이 생존을 걸고 작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정보다. 초동 대응팀, 첩보 요원, 공공안전부 소속 인원 모두 숙지 바란다. 오늘 다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애니멀즈, 식스 스트리트 갱, 더목스, 멜스트롬, 타이거 클로, 발렌티노스, 부두보이즈. 정보 출처는 현장 보고, 정보국 기록, 감청 로그, 생존자 증언 등 2차 교차 검증 완료된 데이터의 하남. 본 브리핑은 생존율 32% 미만 지역에 배치될 요원들을 위한 필수 작전 자료다. 그럼 지금부터 각 조직별로 분석을 시작한다. 먼저 애니멀즈. 애니멀즈는 전통적인 갱단의 형태와는 거리가 먼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중앙 조직도 없고 고정된 구역도 없다. 그 대신 각 무리의 알파들이 소규모 팀을 이끄는 군집형 구조를 이룬다. 이들의 전술은 간단하다. 힘으로 누르고, 으깨고, 박살낸다. 이를 위해 애니멀즈는 호르몬 주입과 생체 강화 약물, 그리고 기능성 근육 임플란트를 통해 자신들의 신체를 말 그대로 그의 물로 만든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사이버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이버웨어를 자연적인 힘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대신 자신의 몸 자체를 무기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고집할까? 그들에게 있어 싸움은 생존이자 정체성이다. 도심 속 콘크리트 정글에서 진짜 야수처럼 군림하는 것. 그것이 애니멀즈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신념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불법 격투 경기, 밀수, 불법 수송, 그리고 그들이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기반 약물인 주스의 판매와 중독 유도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 주스는 그들만의 특별한 브랜드이며 애니멀스를 단순한 갱이 아닌 몸으로 돈을 버는 조직으로 만든다. 또한 이들의 심체 조건과 전투 능력은 나이트시티 클럽과 바에서 바운서 역할도 수행한다. 그들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건 발생 확률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멈추라고 했을 때 절대로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 것. 대개 바닥에 쓰러진 후에 후회하게 된다. 식스 스트리트 갱,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군인은 아니다. 제4차 기업전쟁 이후 수많은 퇴역군인, 실직한 기업 보안 요원, 전직 경찰관들이 나이트시티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결성한 것이 바로 식스 스트리트 갱이다. 이들은 자경단을 자처한다. 스스로를 도시의 질서를 수호하는 시민군이라고 주장하며 거리에서 무법자들을 정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도, 차량 절도, 무기 밀매 등 정제된 폭력의 전문가들이다. 전직 군인 출신이 많아 전술적 접근, 무기 운용, 도심 전투에 능숙하며 심지어 일부는 경찰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그들의 주요 활동 지역은 아로요. 하지만 이들의 활동 거점은 나이트시티 전역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네온 대신 위장무늬, 바이크 대신 군용 SUV, 그리고 감성 대신 명분과 폭력을 앞세운다. 우리를 건들지 않는 이상 우리도 널 건들지 않아. 그들의 구호는 이렇지만 건드렸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다. 식스 스트리트는 도시 속 군사화된 민간 세력이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다. 힘 있는 시민만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몫을 설명할 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그 목적을 따른다. 2067년 한 조이토이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나이트시티를 뒤흔들었다. 이 사건은 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폭동으로 번졌고 그 중심에서 더목스가 탄생했다.
그들은 성노동자, 퀴어, 펑크족, 아웃사이더들의 영합체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해 뭉친 것이다. 그들의 본거지는 리지의 바. 한때는 삼류 매춘골이었지만 지금은 고급 브레인 댄스 클럽이자 목스의 본부다. 여기서 그들은 돈을 벌고 정보를 모으며 전쟁을 준비한다. 목스는 자신들의 몸과 삶을 무기로 삼는다. 외형은 자극적이다. 플라스틱, 라텍스, 네온색, 극단적인 기치. 그러나 그들의 화려함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외면의 강렬함이 바로 경계선이자 경고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멤버를 철저히 보호한다. 약속한 서비스를 넘으려는 자는 절대 나이트시티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 이성을 버리고 기계를 택한 자들. 멜스트롬은 그 끝단에 있는 존재다. 이들은 왓슨과 노사이드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눈에 띄는 특징은 단 하나. 사람 같지 않다. 눈, 코, 얼굴 전체를 잘라내고 붉은 관악 장비와 금속성 외골격으로 대체한다. 이는 신체 개조가 아니라 자아의 해체다. 멜스트롬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미친 실험자들이다. 단순히 사이버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해킹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은 불법 브레인댄스 제작, 사이버 사이코 실험, 공개 처형 등 사회 전반에 공포를 퍼뜨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멜스트롬은 사이코패스 집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비즈니스 모델 아래 움직이는 프로 조직이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공포는 곧 통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면 그들은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 암묵적 지배자가 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다. 우리는 인간의 경계를 넘었다. 그리고 다음은 너다. 타이거 클로는 나이트시티의 다문화 혼합 속에서 가장 선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갱단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 문화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이들의 초기 성취는 빠른 확장력과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이중 전략에 있었다. 타이거 클로는 처음부터 폭력과 범죄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브레인 댄스바, 카지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소비 공간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동시에 지하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이와 같은 합법 비합법의 이중 구조는 타이거 클로가 다른 갱단과 차별화되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차터힐과 재팬타운, 가부키 지역에서 그들이 운영하는 바와 클럽은 표면적으로는 고급 오락시설이지만 이면에는 밀매, 정보 수집, 청부살인 등의 연결 통로가 숨어 있다. 그들이 이룬 가장 큰 초기 성취는 갱단의 존재를 합법의 껍질로 은폐하고 불법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는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잔혹한 보복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닌다. 발렌티노는 나이트시티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갱단 중 하나다. 금빛 그릴, 금빛 임플란트, 십자가 펜던트, 번쩍이는 마체테는 이들을 단번에 식별할 수 있는 상징이다. 그들의 스타일은 치카노 문화에서 강하게 영감을 받았다. 몸에 새긴 산타 무에르테와 헤수스 말라베르데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갱단의 철학과 종교적 열정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헤이우드. 발렌티노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체로 기능한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며 가족 같은 유대감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겉으로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자동차 정비소 같은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지만 그 뒤에는 돈 세탁, 무기 밀수, 인식매매, 갱단 전쟁 같은 더러운 사업이 숨어있다. 발렌티노에게 있어 우정은 무덤까지 이어진다. 그들의 내부 결속은 강력하며 배신자는 용납되지 않는다. 조직의 등을 돌리는 순간 그 대가는 피로 치러야 한다. 부드보이즈는 퍼시피카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사이버 정령들이다. 이들은 나이트시티에서 가장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갱단 중 하나이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전장이 현실이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점 때문이다. 이 갱단은 주로 IT 출신 넷러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데이터 도둑질이 아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통제되지 않는 넷의 해방을 꿈꾼다. 넷을 해방한다는 것은 곧 정보와 권력을 장악한다는 뜻으로 그 과정에서 푸드보이즈는 넷워치라는 거대한 조직과 정면 충돌하게 된다. 넷워치는 모든 네트워크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글로벌 보안 기관이다. 그리고 푸드보이즈는 그 통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백도어, 공격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은 단순한 해킹이나 비도스 공격이 아니다. 뇌를 타고 들어오는 현실 침투형 브레인웨어 공격, 사용자의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이버 해킹, 기억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정신 침투 전술까지 포함된다. 이 도시에서 갱단의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다. 제4차 기업전쟁 이후 전쟁이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정부와 기업이 일반 시민을 포기한 순간부터 갱단은 사회의 틈을 메우는 비공식 조직체로 진화했다. 이 전원의 중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갱단들이 자신들만의 경제체계, 정치적 연계, 그리고 사이버 기반 전투 능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지하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아니라 도시의 생태계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친다. 기억해라. 나이트시티에는 질서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갱단이 만든 질서다. 다음 브리핑은 넷 침투형 범죄 조직 및 활동 패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복귀 후 개인별 평가 자료 제출은 필수. 이상, 기록 종료.